여야가 보수단체 개천절 도심 집회 통제를 위해서 차벽 등으로 대응한 걸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민식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국정감사 7일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도 했고 추석 민심도 전하면서 또 국민의힘에 공수처 좀 빨리 출범할 수 있게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등등등의 내용을 잘 될까요? 생각처럼? 상당히 좀 치열한 국감이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7일부터 20일 때 첫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20일 동안. 그런데 이번 국감은 상당히 여야 간의 삿바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 보여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문제라든지 또는 뭐 해수부 공무원 북에서 피살당한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들이 국감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석 민심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 같아요. 추석 민심 들어보니까 좀 국회 제발 일 좀 해달라. 싸우지 말고 그래서 일하는 국회로 가겠다. 그래서 이번 국감도 정쟁 국감이 아니라 좀 정책 국감으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좀 빨리 가동을 하자라는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본인들이 해나갈 세 가지 방향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에 무게중심을 실겠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빨리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방점을 실었어요. 이제 권력기관 개혁 같으면 이제 대표적인 게 공수처 출범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수처 법정 출범 시한이 7월 15일인데 지금 뭐 여러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출범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 그리고 또 권력기관 개혁 이 두 가지 가지고 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압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럼 박 의원님 그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똑같은 그 위원 선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변함없는 입장인가 보죠? 국민의힘이요? 지금 김태년 그 원내대표가 이제 국감을 맞이해서 물론 뭐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은 21대 첫 번째 국감이지 않습니까? 일하는 국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공수처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뭐냐면은 사실 공수처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 아주 핵심적인 분들만 관심이 있는 사안이지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런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데 공수처 지금 몇 달 동안 거의 1년 이상 동안 그리고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그 법안을 이제 시행을 하면 되는데 뭐 계속 그 법안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지금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것이야말로 야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야말로 정치적인 법안이에요. 그런 것은 좀 기다려놓고 우선 국민들이 급한 민생 그런 현안에 대해서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렇게 공수처 출범 등의 방점이 찍혔다면 오전에 있었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은 좀 다른 곳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경찰의 개천절 집회 관련 봉쇄와 차단에 대해서 사실상 계엄령이다, 코로나 계엄령이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것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는데 이걸 가지고 코로나 계엄령이다, 그리고 코로나 독재다. 라고 할 경우에 과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 집회를 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80%거든요.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도 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70%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보수 단체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2.5단계까지 도입이 됐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원천적으로 이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시위를 봉쇄해야 된다라는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회의 자유도 저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위의 자유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상위 가치가 생명권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9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9대 이하의 드라이브 스루만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수 자체도 좀 헤아려서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인터넷이나 많은 그 돌아다니는 제일 유명한 사진이 이번 추석에 네. 광화문 사진 아닙니까? 그 광화문 아주 시커먼 광화문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 대한민국 맞냐? 아니 이거 혹시 천안문 사태 때 중국 그 천안문 광장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화문의 힘으로, 광화문 광장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그 광화문 대통령은 뭐냐면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광경을 어제 그 아무도 사람 없는 경찰차가 300대입니까? 경찰 인력이 10,000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순수하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한 조치냐라고 예.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어제 똑같은 시간에 서울 그 과천 대공원이다, 또 뭐 용인 에버랜드다, 또 인천에 어디입니까? 소래포구입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추석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수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예. 거기에는 그러면 코로나 방역이 똑같이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경찰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이유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게 코로나 방역 물론 해야 되지만 예. 왜 선택적으로 이렇게 경찰차를 100대, 200대, 300대 저렇게 광화문에만 직결시키냐. 이것은 정치적인 반대편의 목소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코로나 방역을 무기로 삼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도에 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광화문에 똑같은 경찰 차벽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경찰 차벽에 의해서 지금 말해서 망가졌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예. 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차벽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저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의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요. 짧게 그럼 할까요? 법치국가니까 가장 중요한 게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적법성이 중요한데 이미 법원에서 드라이브 스루 9대 이하로만 하라고 했어요. 그 예. 외에는 다 불법 집회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논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그 소속 당원들에게 또 국회의원들에게 당협위원장들에게 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도 오락가락 하는데 선긋기 했다 안 했다 하는데 좀 정확하게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그런 일관된 행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당한 그 피살당한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 군 당국 발표가 석유를 부어서 뭐 시신을 불까지 태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잖아요. 사살한 다음에. 근데 북한에서는 시신을 불태운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북한군 상부에서 보니까 762로 하라, 762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7.62mm의 소총으로 사살하라 이런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 저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 정부 발표나 국방부 발표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은 우리 정부나 군 당국이 뭔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숨기고 있다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생각이요. 전혀 다른 건 아니고 예. 국방부의 맥락은 불에 태운 것 같다. 그리고 사살한 것 같다라는 얘기고 네. 구체적으로 사살이라는 그런 용어나 표현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계속해서 민감한 군사 기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연유에 발라서 태우라고 그랬다. 말씀하신 대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게 다 감청 자산에 의한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감청 자산의 출처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민감한 국가 기밀 내지는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뭔가 좀 정부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예. 나쁘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공세를 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가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보 문제는 뭐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연 우리 군 당국 정부가 그 시간에 어떤 대처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부분을 좀 따끔하게 따지고 싶다면 예. 이런 군 정보 자산을 노출시키지 말고 비공개 회의에서 하는 것이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정부 당국과 이제 국방부 발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알아본 바가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골든타임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북에 의해서 사살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의 우리 정부 당국의 발표를 보면은 그냥 이 사람이 월북했다, 월북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자꾸 바꾸고 예.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장관이 이렇게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정보위에 있어봤지만 정보위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여야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한테는 이 쉽게 말해서 이런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자료를 유리한 자료는 공개하고 불리한 자료는 자꾸 숨기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 당국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몰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왜 국민이 이렇게 사살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이 사람이 뭐 빚이 얼마다 뭐다 해서 월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예. 자꾸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민식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